자, 140페이지에 거기 보니까 위에서 다섯 번째 줄 보시니까 공영개발, 비공영개발, 민자주시사업 이런 게 있죠? 이거 알아볼게요. 자, 지금부터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쪽으로. 지금부터 개발의 주체가 자, 이 공공, 다시 말하면 국가나 지자체 이런 거를 공영개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영개발. 그 다음에 개발의 주체가 이제 민간이죠. 민간이 개발의 주체인 사업을 비공영개발 혹은요 민간개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이 공공하고 민간이 공동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죠. 이런 걸요 민자유치사업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민자유치사업이다. 이렇게. 자, 세 가지 형태로 이제 개발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름을 붙여볼 수 있는데, 먼저 공영개발은 개발의 주체가 국가 등이고, 얘는 이제 크게 이제 민간개발은 한 네 가지 형태로 한번 구분해 볼게요. 요 구분은 교재마다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 구분이 여기에 들어가냐, 여기에 들어가냐, 이거 안 물어봅니다.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내용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내용. 그래서 제가 이 책 저 책 보다가 그래도 가장 합리적인 그 분류가 이렇게 분류하는 게 그래도 가장 합리적인 분류입니다. 이렇게. 자, 어쨌거나 맨 먼저 이 그 자체 사업이다. 자체 개발 이렇게. 자, 이거는 토지 소유자가 자기가 직접 땅을 구입해서 건물도 기획하고 자금도 직접 조달하고 나중에 분양이나 임대도 하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는 걸요 자체 개발이다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주 공동사업이라고 있는데, 얘는 지주하고 땅 주인하고 그 다음에 개발업자가 동업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뭘 한다고요? 동업. 그래서 동업하게 되면 이제 지분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 몫이 있어야 되죠. 요 몫에 따라 나누겠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이익을.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신탁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신탁 방식은 그야말로 신탁회사한테 맡기는 형태, 이런 형태를요 신탁 방식이다. 그리고 기타 이제 잡다한 방식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고, 그다음 이제 민자 유치 사업은 이렇게 크게 몇 가지라고요? 한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는데, 맨 먼저 BTL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요 BTO 방식이라고 있고, 세 번째는요 BO 방식 이렇게 있는데, 잠깐만 거꾸로 좀 돌아올게요. 거꾸로 돌아오셔서 자, 138페이지 보겠습니다. 138페이지에 아래쪽에 보니까 개발의 형태 찾으셨나요? 여기 보니까 그 두 번째 칸에 개발의 주체에 따라서 공영개발, 비공영개발, 민자주의 유치사업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이때 이제 이 지주 공동사업 같은 경우는 이익을 나누겠다는 얘기죠. 지분에 따라 나누는 건데, 여기에는 크게 볼게요. 거기에는 이제 이렇게 볼게요. 이 공사비를 나중에 공사비를 대물로 변제하는 이런 방식이 있습니다. 공사비 대물 변제형. 그리고 이 공사비를 나중에 분양하게 되면 분양금 들어오죠. 요걸로 나누는 방식을 뭐라고요? 공사비 분양금 지급형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건설 협력금 차입 방식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거는 시험에서 안 물어봅니다. 어쨌거나 거기서 잠깐 있다가 잠깐 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신탁 방식은 그 사업 수탁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업 수탁 방식이라는 게 있고, 토지 신탁 방식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기타 잡다한 방식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뭐 투자자 모집형이다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요 뭐 컨소시엄 구성 방식이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차지 방식이라고 해서, 차지라는 게 뭐냐면 땅을 빌려서 개발하는 형태 있죠. 이런 형태를요 차지 방식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자 유치 사업은 얘네들은 이제 순서를 바꿔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PLT 방식이라고 할 수 있고, 얘랑 바꿀 수도 있습니다. POT 방식이라는 게 있고, 얘는 뭐 순서 바꾸면 안 됩니다. 이렇게. 자, 이러한 형태를 쭉 한번 알아볼게요. 네, 다시 자, 우리 140페이지 돌아가겠습니다. 140페이지 돌아오셔서 위에서 여섯 번째 줄 보시면 공영개발 이렇게 돼 있죠. 요거는 개발의 주체가 누구라고요? 공이라는 얘기입니다. 국가나 지자체 아니면 토지주택공사라든가 지하철공사 이런 얘네들이 개발의 주체가 된 사업을요 공영개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근데 정부가 이 정치나 할 것이지 뭐하러 개발사업 하려고 하냐, 그죠? 정치나 똑바로 할 것이지 왜 토지시장에 들어와서 개발사업 하려고 하냐, 그 이유가 있겠죠. 이유는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교량 같은 거 있죠.
이런 걸 소위 공공재라고 하는데, 이것들은 자, 그 비경합성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사적 주체한테 맡기게 되면 얘들은 개발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뭐하러 내 돈 들여서 그 도로를 까냐? 남들이 깔아놓은 공짜로 이용하겠다는 얘기죠. 이런 무임승차 이런 문제 때문에 자, 사적 주체한테 맡기게 되면 항상 과소 생산됩니다. 개발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직접 정부가 나서서 도로도 깔고 공원도 만들고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이제 극빈층들 같은 경우는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그 뭐 집 살 돈도 없는 사람도 수두룩하고 하다못해 보증금 있죠. 요것도 못 내는 사람도 수두룩한데 자, 이런 사람들을 그냥 방치해 놓으면 돼야 한대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어떤 형태로든 이 아파트 같은 거 지어서 저렴하게 공급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것 때문에 개입하는 겁니다. 모두 다 잘 사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얘기죠. 형평성 좀 높여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공영개발, 다른 말로 이제 민간개발 이렇게 얘기하는데, 먼저 자체 개발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사업을 기획하고 직접 자금을 조달하여 건설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건설 또한 직접 하거나 도급 발주하여 개발하는 형태이다. 그러니까 얘는 이겁니다. 내가 이제 요 땅을 하나 딱 구입해서 여기다 원룸 하나 짓겠다는 얘기입니다. 뭘 지으려고요? 원도 하나 짓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업도 직접 기획하고 그 다음에 자금도 자기가 직접 다 조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건물도 올리고 나중에 임대라든가 분양할 수 있죠. 이런 형태를요, 그 자체 개발이다. 토지를 자, 이거 취득하는 방식에 따르면 단순 개발 방식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죠? 똑같은데 이거를 다 내가 이제 다 할 수는 있을 겁니다. 다 할 수 있는데 다만 한 가지 못하는 게 있을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내가 자금도 내가 조달하고 건물도 기획할 수 있죠. 근데 건물을 올려야 되는데 철근 콘크리트도 치야 되고 벽돌도 올려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죠. 이런 거는 그 뭐 해봐야 되지. 뭐 해본 사람 할 수도 있지만 뭐 아무나 못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요 부분만 도급 발주한다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도급 발주라는 표현 자체는 일의 완성만 도와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부분만 이걸요 도급 발주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 부분만 건설사한테 맡길 수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나머지는 다 소유자가 주도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권리 의무라든가 이익과 손실의 주체는 누구라고요? 소유자입니다. 이런 형태인데, 세 번째 줄 볼게요. 아무래도 사업 수행 속도는 자기가 주도적으로 하는 거니까 빠르다 이런 장점이 있지만 아무래도 자기는 개발의 전문가가 아니죠. 그러니까 위험은 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자금도 직접 다 조달해야 되니까 자금 조달 부담도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이 좀 잘못될 경우는 아무래도 경험도 별로 없고 하니까 위기 관리 능력 있죠. 이런 게 요구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지금부터 지주 공동 사업이다. 자, 지주 공동사업은 땅 주인하고 개발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형태이죠. 이런 형태인데, 이거는 이제 지분이라는 게 있어야 돼서 지분을 나중에 이익을 나눠 갖겠다는 얘기죠. 이런 형태인데, 여기에는 공사비 대물 변제형, 공사비 분양금 지급형, 건설 협력금 차입 방식이 있는데, 두 번째부터 먼저 볼게요. 공사비 분양금 지급형은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합니다. 일반적으로 토지 소유자는 땅을 댑니다. 땅을 갖고 있으니까 땅을 대고 개발업자가 이 위에다가 자기가 이제 돈을 투입해서 이제 건물을 올리는 형태입니다. 이런 형태가 일반적이에요. 개발업자가 이제 건물을 올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자, 공사비 분양금 지급형은 나중에 공사비를 뭘로 지급하겠다고요? 분양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간단한 거 아닙니까? 나중에 요거를 완성하면 분양할 수 있죠. 그럼 분양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분양금 들어오면 요걸 가지고 나눠 갖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 사전에 약속한 지분이 있을 텐데 일반적으로는 각자 투자한 금액 있죠. 거기에 따라 나누는 게 일반적입니다. 예컨대 소유자는 3억짜리 땅을 댔고 개발업자는 2억 들여서 건물 지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총 들어간 돈이 얼마예요? 5억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 5분의 3 누가 가져가요? 소유자. 5분의 2는요, 개발업자 가져가면 되겠네요. 이런 형태를요, 공사비 분양금 지급형,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사비 분양금 지급형. 그 다음에 공사비 대물이라는 게 뭐냐면, 자,
자, 물건으로 대신 변제하는 걸요, 대물이다 해줍니다. 대물. 자, 그러니까 그 소유자는 3억짜리 땅을 댔고 개발업자는 2억을 투입했죠. 이렇게 해서 건물을 지은 다음에 분양하기 전에 건물을 나눠 갖는 형태입니다. 건물을 서로 약속한 지분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5층부터는 네가 다 가져가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전에 이렇게 약속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일반적으로는 다 어떤 형태로 나누는 게 일반적이냐면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이걸 등가 교환 방식이라 하는데, 자, 이거 나누는 방식입니다. 등가 뭐라고요? 교환 방식이다. 그러니까 자, 이 소유자는 3억짜리 땅을 댔고 개발업자는요 2억을 투입해서 건물을 지었죠. 그러면 각자 투자한 금액의 안분해서 나눠가는 겁니다. 두 개 합치면 5억 들어갔죠. 그래서 5분의 2는 개발업자가 가져가면 되겠네요. 나머지 5분의 3은요 5분의 3은 소유자가 가져가면 되죠. 이러한 형태로 건물 나누면 되겠네요. 이런 형태를요 등가 교환 방식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등가 교환 방식. 그러니까 공사비 대물 변제형의 나누는 방식의 일부입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그리고 거기 건설협력금 차입 방식이라고 있는데 요건 안 물어봅니다. 안 물어보고 제가 잠시 후에 잠깐 간단히 할 겁니다. 자, 이번엔 신탁 방식 알아볼게요. 자, 신탁 방식은 자, 토지 소유자가 주로 이제 신탁회사한테 내 땅 좀 잘 좀 개발해달라고 맡기는 걸 뭐라고요? 신탁한다 입니다. 믿고 탁 맡기는 걸 뭐라고요? 신탁한다. 이렇게. 자, 토지 소유자가 이제 신탁회사한테 내 땅 좀 잘 좀 개발해달라고 믿고 탁 맡기는 걸 뭐라고요? 신탁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자, 여기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 형태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맨 먼저 이거는요, 사업 수탁 방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요, 토지 신탁 방식.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구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요거는 또 뭐 거의 그 비슷한 내용 같지만 얘는요 우리나라 신탁법에 따라 진행하는 겁니다. 무슨 법이라고요? 신탁법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시키는 이러한 형태를요 토지 신탁 방식이다. 그리고 자, 그냥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걸 뭐라고요? 사업 수탁 방식 이렇게 합니다. 수탁 방식. 자, 그러면 여기서 용어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용어를 정리한다면 예전에도 했는데, 자, 이 그 믿고 맡은 자를 뭐라고 하냐면 수탁자 해줍니다. 믿고 맡은 자를 뭐라고요? 수탁자. 믿고 맡긴 자를 뭐라고요? 믿고 맡긴 자를 원래는 암탁자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뭔지 알아고요? 얘가 수탁자니까 얘는 뭐라고요? 암탁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좀 무식하다는 소리 듣습니다. 그래서 이걸요 위탁자다. 뭐라고요? 위탁자다. 얘를 뭐라고요? 수탁자다. 제가 이 얘기를 자꾸 쓰는 이유는 문제에서 간혹 가다가 사업 위탁 방식 이런 표현도 씁니다. 뭐라고요? 사업 위탁 방식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거는 사업 수탁 방식입니다. 얘 입장에서는 수탁한 거고 얘 입장은 뭐라고요? 위탁한 거 아닙니까? 똑같은 내용입니다. 됐죠? 이렇게. 그래서 양자 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얘는 소유권을 이전하는 거는 아닙니다. 이렇게. 얘는 뭐라고요? 소유권을 신탁법에 따라서 이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유권을 이전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보통 이제 대규모 개발 사업에 있어서 보통 이런 형태로 합니다. 그래서 자, 이 소유권을 이전하는데 얘는 실제로 이전한 건 아니에요. 실제로 이전한 건 아니고 형식적으로 이전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전한다고요? 형식적으로. 그러니까 믿고 맡긴 겁니다. 우리 등기부를 보면은 맨 앞장에 이제 표제부라고 해서 건물의 구성이 이제 언제 지었는지, 평은 몇 평인지 이렇게 자, 그거 다 때려 부세요. 이렇게. 자,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이제 갑구라는 게 있습니다. 뭔 구라고요? 요거는 이제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누구 소유고 이런 거 있죠? 이거 이제 기록해 놓은 거고, 한 장 정도 넘기게 되면 을구로 하기 위해서 여기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전세권은 누가 설정했고, 그 다음에 그 은행에서 얼마 빌렸고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쭉 기록해 놓은 거를 을구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기다가 그 소유권 이전됐다 이렇게 나오죠. 소유권 이전했는데 그 등기 원인 자체가 뭘로 나오냐면 신탁 나옵니다. 뭐라 한다고요? 신탁. 그러니까 믿고 맡겼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전한 건 아닙니다.
아니 무슨 실제로 이전하는 것도 아니고 뭐 형식적으로 이전하냐, 그 얘기는 논리 자체가 이겁니다. 요거는 이제 보통 이제 소규모 개발 사업, 얘는 뭐라고요? 대규모 개발 사업인데, 보통 이제 신탁회사도 대규모 신탁회사가 주로 이제 맡아서 합니다. 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KB 부동산 신탁이라든가 한국 토지 신탁 같은 데죠. 이런 데가 이제 대규모 신탁회사인데, 논리는 이겁니다. 어떤 사람이 평생을 농사만 지은 겁니다. 평생을 뭐라고요? 농사만 지었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근데 어느 날 이 지역이 도시지역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도시지역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자기도 뭐 오피스텔 같은 거 하나 짓고 싶은데, 문제는 이런 거 한 번 이런 거 해본 적 있어 없어요? 한 번도 한 적도 없고 뭐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그죠? 농사만 지은 거니까. 그러니까 얘들이 그러는 겁니다. 우리한테 소유권까지 이전한 다음에 좀 죄송하지만 이제 빠져 계시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좀 빠져 계시라. 그러면 우리가 알아서 사업도 기획하고, 그 다음에 자금도 다 우리가 소유권까지 이전 받았으니까 자금도 다 조달하고, 건물도 올리고, 물론 건물 올릴 때도 건설사한테 도구 발주할 수는 있는 겁니다. 올리고 나중에 분양이나 임대까지 다 끝내고서 우리가 수수료 빼고 넘겨주겠다, 그런 논리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좀 안타깝지만 좀 집에서 그냥 쉬고 계시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알아서 할 테니까. 그래서 이 사업의 실질적인 사업의 주체는 신탁회사다 해줍니다. 누구라고요? 개발의 주체가 누구라고요? 신탁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사업도 기획해야 되고 추가적인 자금도 다 이 사람이 조달해야 돼요. 신탁회사가. 알겠죠? 그리고 우리 신탁법에 따르면 소유자하고 신탁회사가 믿고 맡길 때는 양자 간 합의하에 수익증권을 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뭘 발행한다고요? 수익증권. 그래서 일종의 유가증권인데 이걸 갖고 있는 자가 나중에 수익자가 되는 겁니다. 누가 된다고요? 수익자. 이익을 가져간다는 얘기죠. 그럼 어쨌거나 신탁회사는 이 돈 들여서 이제 건물을 지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분양하거나 아니면 임대도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얘들 들어간 돈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다 빼야 됩니다. 그리고 쟤랑 똑같은 점이 있다면 얘는 지분에 따라서 개발 사업이 성공하면 돈을 많이 가져가고, 개발 사업이 실패하면 적게 가져가고, 이런 거 없습니다. 사전에 약속한 수수료 있죠? 얼마를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수수료를 뺀 나머지 이익을 수익 증권의 소유자한테 줘야 됩니다. 만약에 소유자가 갖고 있다 그러면 소유자한테 주면 됩니다. 근데 소유자가 돈이 급해서 수익권을 누구한테 팔 수 있죠? 그죠? 돈 받고. 그러면 수익 증권을 갖고 있는 자, 그자한테 이익을 줘야 됩니다. 이런 형태입니다. 근데 요거는 소유권 이전해요, 안 해요? 안 하기 때문에 이 사람도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깊이 있게 참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사업의 주체가 누구라고요? 소유자다 해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추가적인 자금도 다 조달해야 됩니다. 자금도 다 조달해야 돼요. 이렇게. 자, 그리고 어쨌거나 이 돈 가지고 신탁회사는 건물 지을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분양이나 임대까지 끝내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분양이나 뭐라고요? 임대까지 이렇게 서로 계약을 이렇게 합니다. 끝까지. 그리고 얘들도 들어간 비용이 있으면 비용 빼야 되겠네요. 그리고 양자 간에 똑같은 점이 있다면 뭘 뺀다고요? 수수료를 취득한다. 그리고 반드시 하세요. 자주 물어봅니다. 무슨 개발했다는 지분을 가져간다. 이런 거 다 틀린 겁니다. 뭘 챙긴다고요? 수수료를 취득한다. 그래서 여기 생긴 이익을 그 소유자한테 주겠다는 얘기죠. 이런 형태입니다. 이런 형태. 그래서 아주 자주 물어보니까 일단은 차이점 3가지만 딱 기억할게요. 두 가지 차이점과 하나의 같은 점. 자, 얘는 소유권 이전해요, 안 해요? 안 하고 얘는 소유권 이전합니다. 그리고 얘는요, 사업의 주체가 소유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는요, 신탁회사가 사업의 주체입니다. 그리고 다만 똑같은 점이 있다면 양자 간에 수수료를 취득한다. 뭘 취득한다고요? 수수료를 취득한다. 그리고 얘는 수익증권 정도를 발행한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되겠죠?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 기타 이제 잡다한 방식 중에 이 투자자 모집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그 맨 왼쪽에 140페이지 왼쪽에 건설협력금 차입 방식 있죠? 요거는 사업 수탁 방식과 거의 똑같은데, 건물이 완성되죠? 완성되면 그 신탁회사가 일괄해서 임차합니다. 통째로 빌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임대사업 하는 겁니다. 임대사업 하게 되면 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줘. 요거를 사전에 약속한 소유자하고 그다음에 자, 이 신탁회사가 지분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분을 나눠 갖는 거죠. 이거는 일종의 공동사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진행하는 걸요. 건설협력금 차입 방식이라는 건데 요거는 물어볼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이런 게 있다 정도 하시면 돼요. 이런 게 뭐라고요? 있다 정도 하시면 되고 오른쪽 보겠습니다. 141페이지에 딱 중간에 투자자 모집형이라고 있죠. 요거 옆에다가 영어로 부동산 신디케이트라고 있죠. 요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조금 전에 들어온 거죠. 요거는 특정 개발 사업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이걸요 부동산 신디케이트 해줍니다. 신디케이트. 그다음에 컨소시엄 구성 방식이라고 있는데 얘는 또 뭐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 지하철 공사 같은 경우는 개발 사업이 대규모 개발 사업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 지하철 10호선을 건설하기로 했다. 그럴 경우는 묵지막지한 대규모 개발 사업인데 요거를 건설해서 혼자서 했다가는 할 수는 있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구간별로 이렇게 쪼개서 그 보면은 여기서부터 어디까지는 A 건설사가 맡고 얘는 B가 맡고 이렇게 하고 있죠. 이런 형태로 진행하는 겁니다. 이런 형태로. 그리고 자, 인천 대공항 고속도로 인천 김포에서 어디라고요? 저기 영동도까지죠. 요때까지 이제 인천 대공항 고속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영종도까지 요거는 무지막지한 대규모 개발 사업입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도로만 까는 게 아니라 요거는 중간중간에 바다가 있어 없어요? 바다 있죠. 바다 위에다가 교각을 세워서 막 다리도 막 설치하고 이런 무지막지한 개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건설사 혼자서 했다가는 할 수는 있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제 구간별로 쪼개는 겁니다. 이렇게 쪼개서 여기는 A 건설사가 맡고 얘는 B가 맡고 C가 맡고 D가 맡고 E가 맡고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진행하는데 문제는 각자 구간마다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그러면 얘는 8차선 도로 만들었는데 얘는 7차선 도로 만들고 이러면 돼야 안 돼요? 가다 사고 나겠죠. 그러니까 이 사업을 위해서 특수 목적 회사를 하나 설립하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얘가 이제 대표 회사가 되고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개발 기간 동안에 특수 목적 회사를 하나 설립하는 겁니다. 이걸 스페셜 뭐라고요? 퍼포스 컴퍼니라고 해서 이거를 일종의 이제 연합법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연합법인. 그래서 요걸 통해서 요걸 연합법인을 굳이 영어로 한다면 컨소시엄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컨소시엄. 이거는 원래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이 승전국들이 후진국들을 좀 지원해 주려고 이제 지들끼리 만든 그런 나라들이 좀 모았다는 얘기죠. 모여서 이제 지원해 주려고 모인 게 이제 컨소시엄 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변해온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됐죠. 그래서 만약 이 사업이 끝나면 해산하면 되는 거죠. 이런 형태를요 컨소시엄 구성 방식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차지 방식이다. 차지라는 게 뭐냐면 자, 땅을 빌리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임차인 하면 보통 이제 빌린 자를 임차인, 임대인 하면요 빌려준 자를 임대인 이렇게 하듯이 땅을 차지는요 땅을 빌려서 개발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여기에는 자, 옛날식 차지 방식이라는 게 있고 새로운 형태의 차지 방식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옛날식 차지 방식은 토지 소유자의 땅을 이렇게 빌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빌리는데 자, 그냥 말로만 빌리면 돼요, 안 돼요? 말로만 빌리면 안 되겠죠. 뭐가 권리를 설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우리나라로 치면은 자, 그 지상권을 설정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지상권. 그러니까 자, 지상권이 뭐냐면 다른 사람의 땅에다가 건물 같은 거 지으려고 다른 사람의 땅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지상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건물을 을이라는 사람이 짓게 되면 땅은 누구 거예요? 갑건데 건물은 누구 거예요? 을게 되는 겁니다. 이런 형태입니다. 이런 형태인데 자, 요거를 일본책을 갖다 베끼다 보니까 지상권을 설정한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요거를 일본책 갖다 베끼다 보니까 요거를요 차지권을 설정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본식으로는요 차지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뭐라고요? 차지권. 어쨌거나 땅을 빌려서 개발하겠다 그런 얘기인데 얘는 나중에 완성된 건물을 제3자한테 팔을 목적이 있습니다.
다시 할게요. 완성된 부동산을 제3자한테 팔을 목적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빌릴 때 고액의 권리금을 지급하면서 빌립니다. 뭘 지급한다고요? 권리금을 지급하면서 빌려요. 그러면 이렇게 빌린 땅에다가 이제 건물을 지을 겁니다. 개발업자가 이제 건물을 지을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아까 뭐라고 했어요? 제3자한테 판다고 했죠? 그래서 요거를 차지권부 분양한다. 부라는 게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차지권이, 그러니까 지상권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에서 분양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내가 만약 이 부동산을 구입했다. 그러면 건물은 내 건데 토지는 누구 거야? 소유주가입니다. 소유주. 알겠죠? 이렇게 이런 건물은 누구 거라고? 갑? 아, 아까 그 갑이요? 그래서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요? 구차지 방식 해주고, 신차지 방식은 자, 새로운 형태의 차지 방식인데, 자, 소유자의 땅을, 토지 소유자의 땅을 개발업자가 빌리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 올리겠다 그런 얘기인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차지권이라는 걸 설정하면서 빌려야 됩니다. 차지권. 근데 요거는 나중에 완성된 부동산을 소유자한테 돌려줄 의사가 있습니다. 제3자한테 파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소유자한테 돌려줄 의사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2, 3년 걸릴 거 아닙니까? 그 기간 동안에 얘는 손가락 빨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익의 일부를 미리 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익의 일부를요 미리, 그러니까 동업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동업, 일종의 공동사업이다. 그래서 미리 이제 차지료라고 해서 차지료, 임대료 있죠? 차지료, 지료 똑같은 겁니다. 미리 이제 자, 이익의 일부를 미리 이런 식으로 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 개발업자는 건물을 올릴 겁니다. 개발업자가 이제 건물을 딱 올릴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부동산을 돌려준다고 했죠? 돌려주는데 토지는 빌린 거니까 당연히 무상으로 반환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무상. 그리고 요것도 무상으로 반환하면 얘는 뭐 자선사업 하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얘는 시가로 양도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건물만 시가로 양도하는 이런 형태를 뭐라고요? 이거를 자, 신차지 방식 이렇게 합니다. 새로운 형태의 차지 방식이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간단하다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민자 유치 사업 해볼게요. 민자 유치 사업은 자, 공공하고 민간이 공동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이런 형태인데, 이걸 뭐라고요? 민자 유치 사업 해줍니다. 아니, 이걸 민간인들한테 맡기지, 뭐 하려고 이걸 또 같이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냐, 그런 얘기인데,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뭐가 있냐면, 이게 이제 초등학교 생각할게요. 무슨 학교라고요? 초등학교. 옛날에는 무슨 학교라고요? 국민학교라고 했습니다. 지금은요, 초등학교. 초등학교 출신이에요? 국민학교 출신이에요? 예? 뭐 대답을 못해요? 이렇게. 예? 검정고시라고요? 그래, 어이구, 그래서, 인간 승리네요. 2공부까지 하시느라고 좀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가 이제 이게 베이비붐 세대라고 해서 보통 55년생에서 63년생 요 정도까지를 베이비붐 세대 이렇게 합니다. 뭐라고요? 그래서 전쟁 끝나고서 애를 어마어마하게 낳기 시작했던 겁니다. 뭐라고요?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모여갖고 이 당시에는 이제 무슨 이런 얘기하면 피임제도 이런 것도 발달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뭐 닥치는 데도 낫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지막지하게 낮은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남한의 인구가 한 2100만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요 시기에 난 사람이 거의 800만 명 가까이 됩니다. 라고 800만 명. 이렇게 요게 이제 조금 있으면 다 이제 퇴직할 때 이렇게 되셔갖고 상당히 복지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분들. 자, 어쨌거나 이때는 이제 애를 무지막지하게 낳았기 때문에 자, 이 한 집에 어떤 집에 가면 너네 집 식구가 몇 명이야? 애들 몇 명이야? 그러면 이렇게 있습니다. 5남 6녀다. 5남을 하고요. 요 정도는 양호했습니다. 어떤 집안은 이렇게 났습니다. 자, 10녀 1남이다. 10녀 뭐라고요? 1남이다. 그러면 자, 요 놈, 요게 맨 앞에 놈일까요? 맨 뒤에 놈 같아요? 맨 뒤에 놈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남아선호 사상, 이런 것 때문에, 자, 모습이 하나 날려고 계속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안 나와도 될 분이 괜히 나온 겁니다. 이렇게.
그잖아요. 요거 하나 날려고. 그래서 안타깝네요. 그죠? 그래서 요 당시에는 엄마들이 이제 배가 불렀다가 꺼질만 하면 또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러다가 또 불렀다가 또 꺼질만 하면 뭐라고요? 또 부르기 시작하고. 그래서 하루 종일 1년 평생을 그냥 불렀다 꺼졌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때는 이제 부엌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막 열악하죠. 예, 쭈구리가 막 밑으로, 부엌도 밑으로 쭉 들어가서, 막 무쇠속 같은 데 밥하고 하니까 굉장히 힘들었죠. 그리고 나무 같은 거 떼서 막 밥하고 막 이런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막 반찬도 다 해야 되고. 그래서, 밥 먹고서 밥하고 나서 치울만 하면 또 뭐라고요? 밥할 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치울만 하면 또 뭐라고요? 밥할 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도대체, 이거 쉴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쉴만 하면 이때는 또 농사일도 이제 여자분들이 가서 해야 됩니다. 쉴 때는 또 가서 홈이라든가 이런 거 있죠? 이거 들고서 쭈그리고 앉아서 이제 일하는 건 다 여자분들이 했습니다.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쭈그리고 하는 게. 남자분들은 그냥 무거운 거 들고서 경운기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이분들 쭈그리고 있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평생을 고생 바가지로 하다가 말년에 이제 관광버스 타고 이제 돌아다니고 이런 게 다 아닙니까? 평생을 이제 힘들게 사신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이분들이 이제 초등학교를 다닐 때가 70년대 전후입니다. 언제 전후라고요? 70년대 전후로 해서 그때 학교가 무지막지하게 지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는 전부 다 뭐라고요? 국립학교였습니다. 공립학교. 무슨 학교라고요? 공립학교. 그래서 사립학교는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이제 대전에서 중앙국민학교인데 중앙초등학교가 아니라 뭐라고요? 국민학교인데, 거기 이제 다니면서 그 당시에 사립학교라고는 유일하게 성모국민학교가 있었습니다. 무슨 뭐야라고요? 성모국민학교라고 해서 이렇게 걔네들은 여기 교복 입고 다녔어요. 뭐게? 교복 입고 넥타이 차고 이렇게 다녔는데, 저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전부 합쳐봐야 1,000원도 안 됐습니다. 합쳐봐야 신발까지. 근데 얘네들은 저 합치니까 몇십만 원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되게 부러웠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때 이제 전부 다 이제 이 국립학교였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게 얘네들이 이제 70년대 전후로 다닐 때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학생들 무지 많이 났어요. 애들도 무지 많이 난 겁니다, 이때. 그래서 그때는, 표어가 뭐냐면, 산하 제한 정책을 했습니다. 지금 애들 많이 나오면 나라에서 2천만 원씩 지원해주고 하죠? 그죠? 근데 이 당시에는 애 좀 제발 낳지 말라고. 애 좀 뭐라고요? 제발 낳지 말라고. 표어가 뭐냐면,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런 표어도 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거보다 더한 게, 잘 키운 딸 하나, 열아들 부럽지 않다. 이거 어때요? 이런 게 있었습니다. 잘 키운 딸 하나, 뭐라고요? 열아들 부럽지 않다. 그러니까 딸 하나 낳고 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는데, 어쨌거나 이 당시에는 70년대 전후에 초등학교가 어마어마하게 지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반에 교실도 이거 한 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가니까. 제가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는 교실이 굉장히 넓은 줄 알았거든요. 지금 갔더니 이거 반도 안 되더라고요. 반도 가봤더니. 그래서 거기 한 70명, 80명씩 집어넣고서 막 하겠습니다. 번호도 요것도 빼곡히 1번부터 70번까지 이랬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리고 한 학년에 18반, 15반 이렇게까지 있고, 무지막지하게 이제 애들이 많았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갖고서, 어쨌거나, 이 70년대 전후로 해서 초등학교 무진반이 지어졌는데, 이게 지금은 몇 년이에요? 2010년, 19년, 2020년이죠? 그 50년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학교 자체가 많이 낡고 노후화된 겁니다. 뭐라고요? 어마어마하게 낡고 노후화돼서 이걸 좀 교체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걸 정부 예산을 편성해서 교체했다가는 교체는 할 수 있겠죠? 근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 겁니다. 왜냐하면 학교 같은 거 지으려면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이걸 가지고 정부 예산을 가지고 다 그쪽으로만 썼다가는 노인 복지를 위해서 써야 되고, 사드도 배치해야 되고, 탱크도 구입해야 되고, 이런 거 할 것도 많죠. 공무원 월급도 줘야 되고. 그러니까 너무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민간 건설업자한테 맡기겠다는 얘기죠. 그죠? 맡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도로 같은 거 볼게요. 뭐라 한다고요? 자,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는 한 20대만 돼도 차 한 대씩 사려고 합니다. 어떻게 엄마 쫄르든 아니면 할부로 해서 사려고 한다는 얘기죠. 외제차. 그래서 외제차도 사려고 하고, 그러니까 차가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자 그리고 뭐 지방에 다니는 애들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도로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아진 겁니다. 뭐라고요? 도로도 깔아야 되는데 이것도 옛날에는 전부 다 그 국가나 지자체가 다 깔은 겁니다. 국가가 깔은 걸 뭐라고요? 국도다. 지자체가 깔은 걸요? 지방도로 하면서 국가가 다 깔았다는 얘기죠. 근데 이것도 정부 예산을 편성해서 이걸 깔았다가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얘기죠. 요거를 건설사한테 좀 깔아달라고 부탁하겠다는 얘기죠. 그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두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은 도로 같은 거는 볼게요. 도로 이렇게 깔아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외곽 순환도로 이런 게 있는데, 자, 얘네들이 이제 요 반쪽 쪽에서 요 아래쪽은 도로공사구간입니다. 이 공사에서 깔은 거고, 위쪽 있죠? 이거 외곽 순환도로 지금은 이제 이름이 바뀔 겁니다.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바꾸자고 해갖고 자꾸 그래서 수도권 뭐 순환도로 이렇게 바뀔 건데 어쨌거나 요 위쪽은 뭐라고요? 여기가 이제 요 김포 쪽이고 요쪽이 뭐 무슨 뭐 하남 쪽인가 이런 쪽인데 이 아래쪽은 뭐라고요? 도로공사구간이고 이 위쪽은요 민자 유치도로입니다. 민자 유치도로예요. 그죠? 알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도로 깔아달라 그런 얘기죠 정부에서. 근데 그러면 깔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깔으면 여기 톨게이트 이렇게 설치해서 니네들이 투하된 자본을 회수해 가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할게요. 도로 깔은 다음에 톨게이트 같은 거 설치해서 투입한 건설비 있죠? 요거 회수해 가라 그 얘기입니다. 이거 알겠죠? 이런 형태로 진행하는데 문제는 어떤 게 문제냐면 이게 2007년도에 완공이 됐거든요. 언제라고요? 2007년도. 그래서 제가 여기에 2010년도하고 11년도에 여기서 학원을 제가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이제 이 이마트 바로 앞에 호평역 바로 앞에가 패스 고시학원이라고 있었어요, 옛날에. 그러고요. 거기서 제가 2년 동안 강의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그죠? 그때. 그래서 그때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완공된 지 몇 년 안 됐죠? 2, 3년. 그때만 해도 제가 그때도 이제 차 끌고 다녔거든요. 똥차. 그래서 차 끌고 다녔는데 그때는 텅텅 비었습니다, 여기가. 뭐라고요? 제가 김포에 지금 집이 어디라고요? 김포에서 이렇게 나와갖고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 이제 양주 IC 지나서 여기 또 거치면 불암산 IC 거쳐서 태계원으로 빠져서 이렇게 해서 이제 옵니다. 이렇게 오는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 차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300m 앞에 차 한 대 있고 이랬습니다.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죠?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도로 깔은 다음에 투하된 자본을 톨게이트 설치해서 회수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차들이 거의 안 다니면 어떻게 할 겁니까? 거의 안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그 당시만 지금은 더 비싼데 그 당시 2,700원이었습니다. 얼마라고요? 2,700원. 여기는 뭐 1,700원인가 그랬어요. 근데 그 바로 옆에 여기 국도가 쪽 나는데 의정부 일산 쪽으로 가는 국도가 있습니다. 그대로. 여기는 국도가 빵원이에요. 돈 내요 안 내요? 안 내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하러 여기 다닙니까? 뭐 아주 그냥 이쪽으로 그냥 다니면 되죠. 거의 안 다녔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막 차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요즘에는 거의 밀릴 정도로 많은데 어제 그 당시에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도로 까는 것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차들이 많이 안 다니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얘기죠. 그러면 얘들이 참여하려고 안 하려고요? 위험이 크니까 안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그때는 만약에 나중에 손해난 부분은 채워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손해난 부분은 채워주겠다. 그러니까 맘 놓고 하라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근데 문제는 초등학교 좀 지어달라 그런 얘기인데 자, 이 초등학교를 지어준 다음에 교문 앞에서 초등학교 애들이 코 올리고 막 지나갈 거 아닙니까? 너희는 막 이리 와. 빨리 돈 내고 가. 이렇게 한다고 걔가 내나요? 안 내겠죠. 그러니까 이용자들한테 수요자들한테 투하된 자본을 회수할 수 있어 없어요? 초등학교는 무슨 이 의미교육 아닙니까? 무상교육? 그러니까 회수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초등학교 설치해주면 나중에 우리가 임대료 형태로 한 30년 동안 지급하겠다. 예산 편성해서 뭐라고요? 임대료 형태로 지급하겠다는 얘기고 얘는요. 그러니까 두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이 건설사한테 맡기겠다는 얘기죠. 어떤 차이점이냐면 너는 운용해가면서 회수해가라 그런 얘기고 얘는요 얘들은 초등학생들부터 돈 받을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한 30년 동안에 걸쳐서 임대료 형태로 지급하겠다 이 차이만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임대료.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여기는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자, 먼저 요거는 이제 초등학교 생각해 볼게요. 무슨 학교라고요? 요거는 영어가 몇 개 안 나오니까
영어를 좀 암기하셔야 됩니다. 먼저 민간이 개발하는 걸 뭐라고요? 빌드 해줍니다. 민간이 개발하는 걸 뭐라고요? 빌드. 그 다음에 소유권을 정부한테 넘기라는 얘기입니다. 자, 완성된 다음 소유권을 넘기라는 얘기죠. 이걸 트랜스퍼라는 겁니다. 소유권을 이전하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한 30년 정도에 걸쳐서 임대료 형태로 지급하겠다. 이걸 리스 해줍니다. 뭐라고요? 리스. 임대료 형태 지급하겠다. 요거는 이제 초등학교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학교라고요? 초등학교. 이번에는 도로 같은 거 생각할게요. 도로. 자, 도로를 좀 깔아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민간이 개발하는 걸 뭐라고요? 빌드. 그 다음에 니네들이 운용해가면서 회수해가라. 이걸 오퍼레이트 해줍니다. 뭐라고요? 오퍼레이트 해주면 운용하다 이런 뜻입니다. 뭐라고요? 운용하다. 그런 다음에 죄송합니다. 아이고. 자, 소유권을 먼저 이전하라는 얘기죠. 우리한테. 이걸 트랜스퍼다. 그런 다음에 운용해가면서 회수해가라. 이걸요, 오퍼레이트 해줍니다. 알겠죠? 이렇게. 근데 요 두 놈은 순서를 바꿔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순서를. 자, 초등학교 좀 지어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한 30년 동안에 임대료를 먼저 지급하겠다. 뭘 지급하겠다고요? 임대료 지급하고서 그 다음에 30년 후에 소유권을 넘기라. 이렇게 할 수 있죠. 이걸 뭐라고요? BLT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그 SK건설한테 자, 유라시아 터널공사에서 터널을 뚫어달라는 얘기죠. 그런 다음에 니네들이 2041년도까지 운용해가면서 회수해가라. 뭐라고요? 운용해가면서 회수해가라. 그리고 2041년도에 소유권을 터키 정부에 넘기라는 얘기죠. 이렇게 한 걸 뭐라고요? BOT 방식이라는 겁니다. 무슨 방식이라고요? BOT. 순서에 따라 이게 스페링이 다 주어집니다. 주어져요. 그대로 진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대로. 자, 그리고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 도로 같은 게 있는데 도로를 누가 소유하냐,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로를 우리가 거래하고 그러나요? 도로 사고팔고 이러지 않죠?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소유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이걸 관리하냐가 중요한 겁니다. 누가 뭐라고요? 관리하냐. 그 시간이 지나면 도로가 막 폐기 그러죠? 그죠? 그러면 관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돈도 많이 들어갈 텐데. 그러니까 그냥 누가 소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 그 민간보호 개발해달라고 한 다음에 도로 깔아달라고 한 다음에 니네들이 소유권을 가져가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어운해갖고 자체 소유하다, 자기가 소유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다음에 운영까지 하라는 얘기죠. 이걸 뭐라고요? BO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BO 방식은 거의 뭐 쓰지는 않는 방식입니다. 거의 뭐라고요? 쓰지 않는 방식이고, 자, 여기서, 자, 거기 문제를 하나만 읽어볼게요. 거기 오른쪽, 아래쪽에 길잡이 지문에 다음에서 설명하는 민자 유치 사업은 B2 방식이다. 만나볼게요. 자, 시설의 준공과 함께, 준공은 이제 민간이 준공하는 거니까 B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시설의 소유권이 정부 등에 귀속된다. 그럼 곧바로 T가 나와야 됩니다. 알겠죠? 그런 다음에 항상 맨 끝에서 이거를 임대료를 지급하냐, 운용해가면서 회수하냐,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맨 끝에서. 그러니까 사업 시행자가 정해진 기간 동안에 시설에 대한 운영권을 가지면서 수익을 낸다. 그럼 운영하면서 회수하라는 얘기죠. 이게 무슨 방식이라고요? BTO 방식입니다. 도로, 터널 등 시설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사회 기반 시설 건설 사업의 방식에 활용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도로라든가 교량, 철도 이런 거를 사회 간접 자본이다. SOC라고 하는 겁니다. 소셜 어웨이드 캐피탈이라고 하는데 이걸 왜 사회 간접 자본이냐면 이런 게 잘 깔려 있어야 나라가 이제 고도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물건 유통도 잘 되고. 자, 어쨌거나 그 문제에서 나온 거는 아주 쉽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그대로 스페링이 주어지니까 그대로 진행하면 되죠. 그래서 이 사업이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왜 문제가 나왔냐면 일단 이런 사업에 대해서 이 수익성을 지나치게 많이 보장해 준다는 얘기죠. 지나치게 많이 보장해 줍니다. 지금도 세금 엄청나게 투입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 엄청나게 수익성을 보장해 주고, 그리고 이제 지자체장 선거라든가, 아니 국회의원 선거할 때 이 경쟁적으로 후보들이 나와서 자기가, 자, 앞으로 이제 당선되면 뭘 설치하겠다, 뭘 도를 깔겠다, 뭘 하겠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서 이 수익성도 안 나는 거를 굳이 수익성을 부풀려 갖고 시행하려고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막상 당선되면은 공약을 지키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돈도 안 되는 것만 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짓는 지방에서 있는 고속도로 같은 거 있죠? 거의 대부분 민자 유치도로인데 거의 요즘엔 적자입니다. 거의 뭐라고요? 적자예요. 차들 몇 대 안 다닙니다. 그래서 거의 세금으로 떼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뭐가 있냐면 그 경전철 같은 거 있죠? 여기 용인 경전철이라든가 의정부 경전철 같은 거 있죠? 이거 적자 투성입니다. 그 우리가 세금 갖다 막 메꾸고 있는 겁니다. 자, 부산에서 가시면 부산에서 김해까지 경전철이 있는데 그게 하루에 25만 명 정도가 이용할 걸로 예상돼서 그 경전철을 깔은 겁니다. 설치한 거예요. 그래서 이 경전 모양은 좋습니다. 이렇게 두 칸 정도 돼서 귀엽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리 위로 이제 다니는데 아주 귀엽긴 생긴데 얘들이 가만히 보면 거의 텅텅 비어서 갑니다. 그러니까 한 25만 명 정도가 이용할 걸로 예상됐는데 요즘에 한 3만 6천 명밖에 안 다녀요. 타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한번 가보세요. 텅텅 비어서 갑니다. 이렇게. 제가 이것도 한 2, 3년 타봤는데, 1년 정도 타봤는데, 텅텅 비어 있습니다. 올 때도 텅텅 비어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 한 15년에서 20년 정도에 걸쳐서 한 3조 정도를 김해시하고 부산시가 메꿔야 됩니다. 그럼 이거 다 누가 메꾸는 거예요? 우리가 메꿀 뿐만 아니라 후손들 있죠? 후손들도 일한 거 세금 갖다 막 갖다 메꿔야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짓거리입니다. 그래서 돈도 안 되는 거 막 했다가 그래서 이거 철저한 관리 감독을 좀 해야 됩니다. 국회라든가 지방의회라든가 언론이라든가 소비자 단체에서 이런 걸 잘 철저히 수익성이 되는 거 있죠? 이런 거 위주로 해야 되지 쓸데없이 우리 세금 낭비입니다. 뭐라고요? 낭비고 후손들한테 다 피해를 주는 겁니다. 되겠죠? 이렇게. 자, 이 정도 정리하고 잠깐만 쉬었다가 그 개발의 과정 있죠? 요거 할 겁니다. 잠깐 쉬겠습니다.